얘는 쉬지 않네. 얘는 세네. 얘는 계속 가겠네요. 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계속 가네요. 오늘도. 오늘로써 바이넥스는 116.48%로 현재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중에는 역시 삼성전자에서 우량주를 했어야 돼. 우선주가 요즘 유행이라더니 우선주 살걸. 저처럼 옳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하나씩 진단이나 기록을 하죠. 와, 저 2차전지 100% 올랐어요. 130%. 어이씨, 그럼 일로 옮겨붙어. 아이고, 리노공업 100% 올랐어요. ETF 한 50% 올랐어요. 저 언택트도 50% 올랐어요. 라고 하고 What up, y'all? RPQ입니다. 네, 전 재산에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리고 대출 받을 수 있는 돈 다 대출 받고 거기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스탁론 다 빌려서 실전 매매 기록하는 영상.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 장 마감 이후고요. 오늘은 특징 코스피 39포인트 오랜만에 많이 올랐죠. 1.76% 오르고 코스닥은 6포인트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0.83% 오르고 800선에 807포인트 완착 할랑말랑 하려고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코스피가 9포인트 죄송합니다. 나 오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220선을 뚫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보여주는 편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번 주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주가 7월 31일까지 금요일날 꽉 채워져 있어서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그려지냐 마무리로 또 월봉이 어떻게 그림을 끝낼 것이냐가 걸려있는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혹은 더 뚫고 마감된다면 7월 월봉으로도 3적이 아니라 4적병 나온 거죠. 뭐 그렇게 되면 다음 달에 보합으로 쉬어갈지 한번 눌러줬다 갈지 몰라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그런 월희월비, 주희주비, 일희일비는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 멀리 6개월, 1년, 2년 후를 보고 하기 때문에 뭐 2달 동안 더 누를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중에 하나 오늘 특이했던 거는 코스피를 누가 올렸냐. 삼성전자, 나머지는 뭐 거의 보합, 삼성전자 우선주, 뭐 LG화학 약간, 삼성 SDI 약간. 제가 항상 말했죠. 코스피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개만 세력들이 줬다 뺐다 하면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 원하는 대로 그린다. 어떤 사람들은 동학개미 운동의 승리다. 혹은 완전한 개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들이 단합해서 우리 오늘 삼성전자 올려볼까?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올려서 코스피를 올립니까? 아니면 단합해서 좋은 뉴스에 모두 몰빵으로 달려들어서 아 이건 팔자 이거 사자라고 해서 코스피 지수가 움직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단합한 개인들이 단합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아무리 큰손 개미들끼리 좋은 정보를 갖고 단합을 하더라도 서로 자기 이익 챙기기 바쁜 개인들끼리 막 수백 조씩 움직이면서 코스피 상위 종목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됩니다. 세력들이 그리는 그림에 따라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항상 우선적으로. 즉 무엇이냐? 저번 주에 제가 계속 코스닥 위주로 제가 갖고 있는 제약주 짱짜라짱짱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예를 들면 저번 주에 이슈가 되었던 막 이렇게 올라갔던 제가 저 같은 사람이나 혹은 다른 채널에서 혹은 뭐 주식 방송에서 바이오가 급등한다. 바이오가 다시 왔냐 갔냐 이러면서 이슈를 끌어주죠. 뭐 저도 이슈를 끌어준 거에 한몫한 거 마찬가지죠. 왜냐면 저는 실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실전으로 들어가 있던 사람이 위에서 올렸던 영상이나 실전 매매를 하지 않고 옆에서 바둑 훈수만 두는 것처럼 훈수만 두는 사람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나 어쨌든 대부분의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여기로 제약 바이오주로 저번 주에 이슈를 끌어모았고 이슈를 끌어모을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조정한다. 먼저 온 친구들은 조정한다. 제가 말했죠. 주도주는 순환하면서 올라간다. 먼저 오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더 눌러주고 이게 뭐 또 한 달 눌러줄지 2달 눌러줄지 다음 주부터 갈지 모르겠으나 보세요. 장초에 쫙 빼주죠. 이슈가 돼서 몰렸던 이런 종목들 저처럼 여기서 달라붙었던 사람 아니면 이거 보고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만큼 마이너스 나고 있거나 이거 마이너스 몇 프로야 이게 한 30-40% 될려나? 뭐 어디에 붙었냐에 따라 다르지만 미치겠습니다. 여기서 붙은 사람들 미치겠어요 라는 심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맨날 주식이 주저도 모르다가 시작해서 이슈 두고 들어온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오늘 박살나네. 근데 야 코스피는 40포인트가 올라가. 그 시간에 그리고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에서 우량주를 했어야 돼. 우선주가 요즘 유행이라더니 우선주 살걸. 이런 마음이 들게 하면서 역시 우량주야 라고 해서 여기 붙게 만들죠.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주에 상대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바이오주 아이고 와 삼성전자 들어갔는데 급락 위기는 기회다 해가지고 막
우량주 들어갔는데 우량주는 더럽게 안 가고 뭐 바이오주.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쉽잖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정확히 1도 틀리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이 어이구 폭락은 기회다 해서 이때 들어와요. 이거 실제로 이때 산 개미들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왜? 뭐 2차 바닥이 온다, 2차 조정이 온다, 조정이 온다, 조정이 온다, 조정이 온다 이러니까 막상 여기서 산 사람들 별로 없을 뿐더러 조정이 온다, 조정이 온다, 조정이 온다 기다리는데 조정이 안 오고 여기서 사봤자 위기는 기회다, 우량주 사야 돼, 삼성전자 이런 거 위주로 샀던 사람들 상대적으로 더럽게 안 올라. 한 10% 15%도 안 올랐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여기서 바닥에 안 샀을 테니까. 그런데 저처럼 옳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하나씩 진단이나 기록을 하죠. 와, 저 2차전지 100% 올랐어요. 130%. 어이씨, 그럼 일로 옮겨붙어. 아이고, 리노공업 100% 올랐어요. ETF 한 50% 올랐어요. 저 원텍스도 50% 올랐어요. 라고 하고 저같이 실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진단하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보고 아이고, 삼성전자 아닌가 보다, 우량주 아닌가 보다 일로 달라붙죠. 혹은 실전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슈만 따라서 봐도 훈수 두듯 실전 경험 없더라도 훈수 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하죠. 이슈가 되니까. 그럼 또 일로 붙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항상 말하는 이 실전 투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볼 때도 있지요. 냉철하게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식이란 건 100% 실전입니다. 오직 100% 실전이에요. 자기 아무 지식과 상식과 공부와 깨달음도 없이 자기 여유자금 100만원 200만원 갖고 하는 사람이랑 보험이나 예금 정도 깨가지고 적금 깨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사람이랑 서민 기준 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전재산 갖고 하는 사람이랑 이런 사람도 없다고 봐요. 전재산이란 건 전 자산이에요. 자기 집이 있다, 자가집이 있다, 전세집이 있다. 저는 그거를 전재산 투자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현금 전재산 투자하는 사람이랑 집까지 논까지 다 팔아서 전재산 투자하는 사람이랑 저처럼 전재산에 빌리고 하는 사람이랑 빌려서 대출까지 받고 레버러지 막 진짜 스탁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풀 레버러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 사람의 자기 상황에 맞는 풀 레버러지를 쓰는 사람이랑 여기 이 사람들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실전 투자라는 건. 왜? 주식은 결국 심리 게임이다. 여기서 들어가는 심리랑 여기서 들어가는 심리랑 여기 단계의 심리가 달라요. 물론 여기 근데 공부를 하고 깨달은 사람이 여윳돈 갖고 여기서 쬐깐 할 리는 없고 자기 수준에 맞게 하겠죠. 물론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 안에. anyways, 제가 말이 약간 잠깐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돈을 갖고 여기에서 땅에 있는 수준에 적은 돈을 해서 땅이 아닙니다. 공부와 깨달음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수준 푼돈을 갖고 제가 아는 사람들께는 전세집까지 뺏어온 사람까지는 봤어요. 공부 안 돼 있는 사람 중에. 근데 그 친구도 결국 여기서 못 샀다는 거. 어쨌든 포인트는 사도 삼성전자 샀다는 거.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저 같은 거 보고 일로 옮깁니다. 어이구 2차 배터리, 에코프로비엠,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게 먼저 올랐으니까 순환하며 오른다니까요. 강세장에도. 그래도 개인은 돈을 벌 수 없는 이유가 공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일단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없고 그거를 옳은 선택이라고 알고 믿고 인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번 주처럼 제약바이오가 또 이렇게 오르니까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얘 안 가, 이렇게 달라붙었죠. 이렇게 달라붙고 그리고 또 이번 주가 돼서 쭉 오르던 거에 달라붙으니까 파리들이, 개미들이 또 털어주죠. 먼저 올랐던 애들은 이렇게 저번 주에 샀던 사람들, 오늘 장초에 들어갔던 사람들 계속 내려갑니다 라는 느낌을 주면서 저번 주에 우와 막 상한가 가나요? 막 이렇게 했던 신신제약 같은 경우, 즉 이슈됐던 제약바이오들, 여기서부터 보신 분들은 벌써 끔찍합니다. 상상만 해도. 여기서 샀어야죠. 미리. 아니면은 저라면, 물론 저라면이 통하지 않죠. 왜냐면 저는 이미 여기 샀기 때문에 저라면이라고 투영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굳이 저라면 이쯤에서 들어갈 만도 해요. 그냥 10,000원 밑에서. 이거는 힌트. 물론 당장 간다는 건 아니에요. 굳이 내가 제약바이오를 지금 들어가고 싶다라면 이렇게 사서 저번 주에 물려서 고생하면서 보여주는 게 다시 아이고 우량주였나 보다. 코스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4% 3% 현대차 이런 것들은 올라줘도 한 2, 3일만 올라줘도 지수가 막 30포인트 40포인트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갑니다. 특별히 광고해줄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고 물렸나 하거나 다시 삼성전자로 오죠. 내가 사면 안 가더라, 내가 사면 내리거나. 아니면 원금 회복 심리를 갖고 공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을 못했던 여기에 아직도 붙어있는 사람들은 조만간 또 한 바퀴 돌면서 원금 오면은 팝니다. 원금 근처 오면은 아이고 원금 건졌다. 그러니까 결국 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개인들은, 그리고 그 와중에 A라는 업종이 뭐 이렇게 가고 B라는 업종은 반대로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 섹터마다 달라요 다. 개인들은 여기서 붙었다가 아이고 본전 오면 팔아야지. 본전 오면은 팔아서 파란색 종목의 업종에 갈라붙죠.
샀다! 사는 또 안 가. 돌겠네. 본전하면 또 팔아. 또 팔아가지고 뭐 그때 당시 올라오고 있는 어떤 업종 있겠죠? 또 여기 붙어. 그러면 또 얘는 안 가. 장은 여기서부터 여기 미친 듯한 강세장이 왔는데 공부되지 않은 개미들은 업종 돌려먹기만 하면서 원금 회복 심리로 거의 못 번다. 혹 운 좋아서 쫙 번 사람들은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여기서 이제 부모님, 장인, 장모님 대출 다 받아서 꼭대기에서 들어온다. 여러분, 장인, 장모님, 엄마, 아빠, 사촌, 삼촌 대출 받고 빌려가지고 내 전재산 해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스탁론은 여기서 사야죠. 여기서. 왜 여기서 빌리고 여기서 대출 받고 여기서 스탁론 씁니까? 꼭대기에서. 개미는 대부분 이렇게 끝날 거예요. 원금 회복 심리 갖고 업종 돌려막기로 거의 못 벌거나 로또처럼 운 좋은 사람들은 장 끝에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그때서야 스탁론 쓰고 몰빵하거나, 저는 장이 올려갈수록 끝에 다가갈수록 스탁론 처리하고 갚고 대출 갚고 빌린 돈 갚을 거예요. 이자 나가는 순서대로. 그런 상황 봐서 장 꼭대기 근처에 왔을 때는 거의 제 원금만, 아마 제 원래 갖고 있던 원금으로 치면은 레버리지를 풀로 썼기 때문에 아마 100배 이상 올라가 있겠죠, 자산이. 대충 계산해도. 100배까지는 아닐 수 있겠다. 이건 좀 오버해서 말했습니다. 예, 좀 100배면 좋겠다라는 제 희망사항이고요. 수십 배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장이 끝났다라고 할 때에 팔아낼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영상이었죠. 바이넥스는 세네요. 계속 가네. 먼저 간 놈들, 먼저 간 제약바이오 조정받고 상대적으로 아직 안 간 제약바이오들 그때 갈 때 바이넥스는 얘는 쉬지 않네. 얘는 세네. 얘는 계속 가겠네요. 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계속 가네요. 오늘도. 오늘로써 바이넥스는 116.48%로 현재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중에는 처음으로 100%, 갑자기 110%를 넘어버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는 1등. 그리고 당연히 팔 이유 전혀 없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전고점 왔으니까 조정할 수 있겠지만, 또 오늘 빨간불 냈으니까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또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게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아무 변동 없고요. 아무 감정의 심리의 변화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표가 이런 거 정하지 않고 그냥 끝날 때까지 가는데, 굳이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굳이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만원, 못 팔아도 5만원에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고요. 여러분, 옳은 선택을 했으면 주식은 끝까지 가져가는 거다. 워런 버핏이 말했던 주식 투자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부터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옮기는 도구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냥 제발 바닥에서 혹은 눌렸을 때 들어가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올라갈 때 바이오 스탁론 더 쓰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참았다 그랬잖아요. 왜? 저는 그 오르기 전에 스탁론 썼어요. 영상 뒤져보세요. 더 추가했어요. 오를 때가 됐다. 오를 때 넣고 싶었지만 참았어. 왜? 오르면 항상 조정받거든. 내 마음이 더 넣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들어가고 싶다 생각이 들면 반대로 움직이세요. 나는 틀립니다. 시장에 맞아요. 항상.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성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eace out.